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서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윈도우즈 폰 차세대 버전인 윈도우즈 폰 망고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앱 아키텍처나 앱 기획자가 보시면 굉장히 윈도우즈 폰이 어떻게 달라졌구나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러분들 개발자나 테스터들도 함께 보시면 윈도우즈 폰 망고의 OS에 기반을 둔 그런 여러 가지 고성능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TV 이런 컨슈머 시장들이 점점점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제3의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부르죠. 혁명이 지금 우리 곁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품질의 앱들을 개발을 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갈까 많이 궁금해 여기시죠? 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SA라는 그 마케팅 리서치 기관에서 한 자료인데요. 2011년에 3억 6천만 대가 지금 현재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2년에 보시면 2013년까지는 5억만 대까지 저희들이 판매를 될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어떻습니까? 1,500만 대가 스마트폰이 판매가 되어 있고요. 올해가 아마 넘으면 2천만 대 정도 해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들이 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류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앱 개발사 여러분들은 요즘 고민하는 게 과연 이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가 정말 지속적으로 성공 가능한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앱을 올리게 되면 요즘들 거의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낸다는 게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이거는 경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앱들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난리질 쌓였지만 요 앱스토어에다 앱만 올려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앱들을 올려야 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앱스토어의 앱 판매량을 추이를 보니까 이 자료는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2010년, 11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약 2억 되는 시장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근데 2015년에는 29억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앱스토어는 적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 스마트폰 말고 태블릿 시장도 약 한 8억 정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이런 앱스토어들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국내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며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도까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스토어의 그 개발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인지 한번 내가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봤더니 첫 번째 제가 가보니까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을 시작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 폰으로 이제 시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시중에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쪽에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바다라든지 기타 플랫폼들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는 요 화면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들이 어떤 그 상관관계를 있는지 대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클로즈 소스 쪽, 그래서 소스를 공개 안 하는 쪽, 그죠? 오른쪽은 소스를 공개하는 쪽, 이렇게 했고요. 위에는 다 품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바이스 제조사가 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단일 제조사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어떠냐면, 자기 하드웨어를 자기 플랫폼이 이제 올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즈로 돼서 하나의 플랫폼만 올리는 게 뭐냐면 애플 아이폰이 그렇고요. 린 블랙베리, HP 웹OS, 그다음에 삼성 뭐 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스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어떤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이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제조사의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안드로이드죠.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신비한 소스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비한 소스를 공개를 해서 오픈 그 커뮤니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서 제가 중간합 정도로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폰 7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소스죠. 그래서 100% 이렇게 그 소스를 공개하는 건 아니죠. 이때 이제 공개하는 그 범위는 전체 이제 개발자 대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근데 제조사는 보면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제조사에게는 소스가 모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은 소스가 물론 공개는 되지 않지만 모든 API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 스마트폰의 이제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할까요? 뭘 웹으로 개발할까요? 이런 것들 상당히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양대 지금 앞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그 스마트폰 주류를 본다면 애플 방식은 앱 스타일 방식입니다. 그죠? 앱스토어에다 앱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쪽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들도 앱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만 위젯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색이나 웹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앱 스타일하고 웹 스타일하고 이런 두 분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엔스크리닝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제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도 이런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시작했지만 4인치에다가 했지만 어떻습니까? 5인치, 7인치, 11인치 지금 엔스크린들을 지금 확장해서 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한두 가지도 아니죠. 이미 한번 만들어 보셨다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쪽에 앱을 만들어 보셨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엔스크린 하면 UI 확장만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엔스크린 하면 seamless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있지만 seamless하게 컨텐츠나 서비스도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TV나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노트북에 있을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익스피리언스가 이렇게 제공돼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스크린 사이즈 크기에 따른 그런 컨텐츠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백단에서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이제 사용자 경험들을 이제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엔스크린이라고 이렇게 좀 부르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엔스크린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그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만약에 구현을 하거나 해야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이 고민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모바일 웹이냐 모바일 앱이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앱스토어나 이런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장할 때 도대체 어떤 플랫폼을 이제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엔스크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앱과 웹 서비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넣으면 어떻습니까? 더 맛있죠. 그죠?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은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그 로컬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앱 서비스를 얹어서 여러 가지 오픈 매시업이나 API라든지 컨텐츠를 더 부과한다면 더욱더 지속적인 그런 앱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그럼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과 웹 서비스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이른바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앱과 웹 서비스를 그러면 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에게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들을 할 수 있죠. 무슨 제스처나 멀티터치나 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앱의 하드웨어 센스들을 잘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엑셀리메이트나 자이언 NFC,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들은 앱의 형태들을 많이 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앱은 설치하고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들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웹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웹 서비스는 웹의 웹사이트를 할 때는 웹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웹 서비스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가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보면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앱의 껍데기 형태인데 안에는 어떻습니까? 웹사이트들을 이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 앱 이런 이야기하거나 하이브리드 웹 이렇게 요즘들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획자나 이런 데 세미나 가보면 하이브리드 앱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엔스크린의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주는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엔 그거는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큰 가치는 웹 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웹 서비스를 연결해야 진정하게 컨텐츠들을 이제 녹여서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돼야 여러분들이 돈을 수익들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앱은 그냥 하드웨어의 센스들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영양가 있는 거는 다 컨텐츠 서비스에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앱으로 해서 다 개발되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나 그 안에 있는 사용자 등록들은 어떻습니까? 웹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올렸던 그런 메시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컨텐츠죠. 그죠? 이거는 사용자들이 직접 상호작용해서 올린 컨텐츠입니다. 단순하게 뭐 유튜브처럼 동영상이 스트리밍해서 이렇게 보는 거나 TV 같은 그런 일방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카카오톡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웹 서비스에는 그렇게 보면 항상 그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필요 없죠. 동기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디바이스의 어떤 앱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웹 서비스에 올릴 때, 그 디바이스에 있는 앱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웹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동기화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기화가 웹 커넥트 할 때는 필요가 없죠. 웹 브라우저일 때는 필요 없죠. 근데 웹 서비스일 때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서비스는 리모트로 앱에서 그냥 원격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싱크해서 동기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키텍처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컨텐츠가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앱적 말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스크린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 엔스크린 사이즈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UI, 컨텐츠, 서비스들이 분리 가능한 것들이 이 앱 플러스의 웹 서비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앱과 웹 서비스와 컨텐츠를 합쳐놓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른바 요즘 UX에서는요, 컨텐츠 센트릭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뭐냐면 컨텐츠 중심의
사용자 경험이다 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네. 답은 소비자는 여러 번 장치에서 실시간 작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실시간 작용한다는 뭐냐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디바이스가 아무리 듀얼코어가 이렇게 뛰어나더라도 역시 제한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풍부한 그 웹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그런 콘텐츠에 끌어들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한다면 훨씬 소비자들이 더욱더 가치 있게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잡지 형태나 이런 매거진 형태는 어떻습니까? 앱 껍데기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안에 어떻습니까? 월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앞으로 에피소드 게임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공성전, 어둠의 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하려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몇 달러나 몇 분만 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포장지 역할들을 한다면 이 콘텐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컨텐츠 센트릭 익스피리언스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 센트릭 익스피리언스가 자꾸 앱과 앱의 장점들을 해서 저희들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바로 윈도우 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폰에서는 앱과 웹과 컨텐츠를 하나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묶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플허브는 페이스북이나 윈도우즈 라이브 사용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실시간 어떤 소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UI를 통해서 편리하게 집대성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요. 게임허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엑스박스 라이브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실제적으로요, 폰과 그 다음에 TV 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샘리스하게, 그죠? 멀티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줌도 마찬가지고요. 픽처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백단이나 말은 클라우드에서 콘텐츠를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이 점이 다른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하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닝 포인트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폰에서는 망고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컨텐츠 센트릭 익스피리언스를 구현하면 되는가? 그죠? 컨텐츠 센트릭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폰에 여러 가지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컨텐츠에서 백엔드에서 있는 클라우드에서 볼 때는 밴드에 대해 이렇게 서비스 하는 것들도 있지만 오픈 웹 서비스, 서드 파티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만든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통신이 연결됐거나 연결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된다는 것은 아까 보면 그냥 웹 서비스를 이 콘텐츠를 원격적으로 불러오거나 가상화를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신이 좋지 않거나 와이파이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동기화라는 것들을 해줘야 되죠. 동기화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와 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일치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불일치화가 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죠. 왜냐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도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도전 사항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싱크 에이전트를 두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일 때 데이터, 웹 서비스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 가져오거나 아니면 끊어졌다면 제일 최근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크 에이전트는 4가지를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보통 우리는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리소스 매니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혼자서 리소스를 다 차지하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느려서 쓰이지도 못하고 자원을 갖다가 돌려주는 데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어떻습니까?
다른 C++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까다롭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윈도우 폰에서는 단넷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더욱더 편리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멀티태스킹입니다. 이런 것들은 태스크 스케줄러가 안정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컨텐츠들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에이전트와 뭐 앱 스토리지와 그런 UI들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호스팅 도메인에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떠냐면 커넥션 매니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된 매니저를 통해서 이게 와이파이로 접속했는지 3G로 접속됐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시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끊어졌을 때 어떤 동기화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프로세스 바운드리에다가 데이터를 쉐어를 해줍니다. 원래 윈도우 폰에서는 다른 앱과 콘텐츠들을 갖다가 공유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앱들과 다른 앱 간에 프로세스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시큐리티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샌드박스 위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people이나 준이나 뭐 빙이나 이런 검색이나 그다음에 연락처죠. people hub가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프레스 바운드리에서 이제 싱크업을 해주는데 링큐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메모리 형태로 들어왔거나 뭐 DB 형태로 들어왔거나 XML 형태로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커리를 해줄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콘텐츠 집중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폰에 보면 윈도우 폰 망고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컨텐츠의 센츄리한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피플 허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친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이나 그림 이런 것들은 UX들은 실제로 말해서 이 폰에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접속했을 때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동기화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주로 이제 클라우드나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는데 피플러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렸던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사진들을 윈도우즈 라이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데모를 잘 보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콘텐츠 집중 경험들을 이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실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윈도우즈 폰 디벨로퍼 툴스 7.2 베타를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약간 우스꽝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dev4nscreen.com에 가시면 윈도우 폰 7 망고 개발 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URL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이 윈도우즈 폰 디벨로퍼 툴스의 이제 망고에는 새로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멀티 타겟팅, 그래서 7.0을 할 거냐, 이 망고를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OS에서요.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와 XNL을 서로 이제 상호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러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까 고품질 앱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메모리나 CPU나 배터리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것들이 영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앱들을, 고품질 앱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재미나는 거는 에뮬레이트에 지금 보시면 센서나 센서 로켓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타 스마트폰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에뮬레이트에 센서나 뭐 로케이션 이런 빅맵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바이스가 없이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만 해도 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같은 것들, 뭐 H.264, AAC 이런 미디어 포맷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상된 메모리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가 마치 저희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장치하고 똑같이 메모리 조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을 해서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윈도우즈 폰 망고 아키텍처, 앱 아키텍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그 아키텍처 그리고 API들 무슨 그 기능들이 있는지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윈도우 폰의 망고 아키텍처에서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어떤 거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들어가면서 앱의 아키텍처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7.0에서 이 망고에 들어갔을 때 멀티태스킹만 더 부여하게 되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디바이스 액세스, 그죠? 접근하는 그런 API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 유저 익스피리언스 프레임워크를 해서 실버라이트가 4.0을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좀 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구현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SoC라고 그러죠. 그래서 SoC에 새로운 칩들이 더 추가가 돼서 윈도우즈 폰 망고의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좀 더 이렇게 향상된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드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들이 새로운 이 SoC 그 원칩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망고에는 저희들 CPU가 MSM 7X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X30은 퀄컴 스냅은 1에서 1.2메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GPU와 하드 어슬레이트를 뭐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들어가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망고에서는 자이로 센서가 더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건 어떠냐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버튼이 저희들은 3개가 들어갑니다. 백, 윈도우, 그다음에 뭐 빈 검색 버튼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제조사가 이 스크린이 뭐 4인치, 4.인치가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800에 480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스크린 사이즈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앱이나 그런 컨텐츠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윈도우즈 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하드웨어 여러 가지 스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운데이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위에 사실은 윈도우즈 C 커널들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비스비는 그는 보드 서포트 패키지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GPS, 자이로, 엑셀러메이트, 컴파스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하드웨어와 커널들 이런 것들은 제조사이면 모두 다 핸들링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소스를 모두 다 제어하는 건 아니고요. 딜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라이센싱, 그 다음에 스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스큐리티, 소프트 업로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 쉐어링, 그 다음에 UI 같은 것도 쉘 프레임, 그죠? 그 다음에 세션 매니저, 컴포지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 통합된 빙 로케이션들을 저희들이 푸시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테그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앱과 UI와 클라우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보시면 앱, 웹, 그다음에 컨텐츠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 단넷 기반의 여러 가지 유저 데이터라든지 스트럭처 데이터, 뭐 XML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웹에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5를 풀리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들 9이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아니면 그냥 네이티브 앱이 됐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7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보시면 윈도우즈 폰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 미디어 쪽, XNA 쪽, 이렇게 커먼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쪽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요. 망고에는 이렇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뭐 피드백 받았던 소켓, 그래서 로우 소켓들이 커먼 베이스 클래스 런타임에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컨트롤러 마크업, 뭐 미디어 같은 것들이
실버라이트 4.0으로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XNA를 썼는데 이게 실버라이트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버라이트에서 XNA를 부를 수도 있고요. XNA에서 실버라이트를 부를 수 있는 이런 크로스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 폰 프레임워크에서는 멀티태스킹 하는 거, 카메라,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터페이션, 뭐 센서나 액셀러메이터나 뭐 여러 가지 있는 카메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요. 런처나 추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로나 이런 센서, 스트럭처 데이터에서 메모리를 저희들이 있는 인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XML로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M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앱이 페이스북 같은 거 한번 예를 들면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이면 시스템은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 하나 코드를 이제 생성하고 앱 도메인에 보시면 이런 그 XNA나 뭐 실버라이트 이런 거 가지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동작한다면 샌드박스 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프로세스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앱이 하나 실행되면 그런 것들이 호스트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런타임으로 이렇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첫 번째 하나입니다. 각 어플리케이션들은 격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권한의 호스트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앱이 실행할 때만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다른 쪽 그 앱의 도메인에는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앱들은 어떠냐면 어떤 디바이스든지 동일하게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CLS, Common Language Specification에 의해서 검증되고, 그 다음에 챔버 시큐리티를 통해서 앱의 그 ID 권한, PID라고 그러죠. 프로세스 ID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PID가 없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해커들이 공격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방어로 설계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프레임워크에는 M 모델, UI 모델, 폰의 기능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앱코드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I 모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모델은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꼭 저희들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사용자 경험들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실행하는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클릭 한번 하게 되면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눌리면 하나로 이렇게 서킷을 해서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제스처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 UX를 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뭐 하드웨어 OEM들의 그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작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코드, 동일한 앱 모델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방식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은 지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폰의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폰은 듀얼코어는 아니네. 그래서 하드웨어가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싱글코어에서 최대 극대화들을 하드웨어 성능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멀티태스킹들을 그게 맞게끔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듀얼코어로 저희들이 뭐 동작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뭐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출시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용자들을 기다리게 안 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감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무슨 태스크들이 튀어나오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많이 스마트폰에 받아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앙에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그게 계속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업무를 방해하죠. 그래서 절대로 저희들은 그런 그 메시지가 업무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저희들이 스테이터스 바를 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소비자 UX를 계속 지속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애니메이션을 초당 60프레임들을 저희들이 유지시키고 있고요. 글리치 프리, 아까 미디어들이 하드웨어 액세스되게 오디오나 비디오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빨리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오디오나 비디오가 실행되겠죠. 다음 구매한 앱들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이렇게 만듭니다. 뭐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앱들이 느리게 되거나 배터리를 소모량이 빨리 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OS 자체도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권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됩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UI나 뭐 페이지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도메인의 어떤 스테이트들이 메모리나 CPU를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차용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앱들이 특정하게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거나 CPU를 차지해서 다른 앱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느리게 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메모리 누수 현상들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스테이트들을 이번에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UI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보시면 비주얼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페이지 인스턴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어떤 스택들은 쉘 프레임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세션을 만약에 중단하거나 어떤 앱들을 실행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그 중단하기 그 전에 있는 어떤 상태들, 그래서 게임 같은 것들은 내가 한판 중간쯤 하다면 한판 중간에서 어떤 그 메모리를 저장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실행시킬 때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멀티태스킹에 한번 그 폰으로 직접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UX를 지속시키고 앱들을 빠르게 실행시키는 것들이 저희들이 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CPU 부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목표를 하는 게 렌더링이나 UI나 백그라운드 쪽에 보면 퀀텀이나 프라이어티를 렌더링을 저희들이 더 우선순위를 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가 소비자 UX에는 CPU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16ms 에브리, 그 다음에 비디오는 33에서 42mm, 터치는 30, 100. 그래서 바로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올려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퀄컴 스낵코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 테스트를 이제 해봐서 전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앱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됩니다. 자, 소비자의 UX를 지속시키는 것 중에 메모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어떠냐면 하드웨어, 그다음에 포그라운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허브들이 90메가에 최소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메가 이상 되도록 이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백의 스테이터스를 다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파일 캐시, 그다음에 웹의 클라우드에서 받아올 때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들을 이 앱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하드웨어에서는 256메가 정도만 메모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스페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맨드하게 메모리를 이렇게 OS에서 이렇게 스케줄러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배터리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비디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디오 800 정도 먹네요. 그 다음에 3G 연결한 거 와이파이. 그래서 3G하고 와이파이만 하면 꽤 되죠. GPS, 그 다음에 오디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통신보다는 비디오 이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더 배터리 소모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고려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엑스박스 라이브를 통한 뭐 여러 가지 그런 허브에 대해서 소비자를 UX를 어떻게 일치시키는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UX를 어떻게 지속시킨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예로 여러분들한테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의
UX를 어떻게 저희들이 지속성을 유지하는지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라이브 타일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마켓플레이스의 글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힌트가 약간 나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형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오른쪽에 어떤 그 페이지나 화면이 나타났다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하나의 어떤 그 업무를 할 때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잘 보셨나요?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폰의 하드웨어를 성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이전트라는 개념들을 저희들이 도입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뭐냐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키는데 UI와 앱로직을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걸 하나의 저는 UI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페이지의 인스턴스를 생성시키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그런 예산되는 거는 90% CPU와 뭐 90메가 메모리 이런 풀파워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앱로직과 UI 부분들을 이렇게 별도로 빼면 10% CPU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UI와 아까 그런 것들 보는데 사실상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로직과 것들을 에이전트로 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안에서 백그라운드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데이터를 주고는 것들은 이 앱로직을 에이전트를 써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10% CPU와 5메가밖에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굉장히 감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윈도우즈 폰 디벨로퍼 툴스는 에이전트 템플릿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 보시면 인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를 해서 앱로직에 받아오게끔 되면 어떤 UI를 생성해서 그때 이제 뭐냐면 UI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1기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빠르게 이렇게 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OS나 앱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어떠냐면 똑같은 앱의 샌드박스나 호스트 프로세스에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디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소리니까 디폴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 미디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준에 있는 여러 가지 앱 데이터들을 준 미디어 서비스를 이제 오디오를 여러 가지를 이제 극대화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링컨을 이렇게 눌릴 때나 아니면 준에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디어를 하거나 그래서 메모리를 해서 나타나는 뭐 UI들은 어떻습니까? 포그라운드로 하거나 여러분 앱들은 포그라운드에서 돌아가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좀 더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이제 실행시키는 것들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들은 리졸브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제너릭 에이전트는 뭐냐면 아까 오디언트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서버나 클라우드에 죄송합니다. 클라우드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퍼리오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기간 내에 그래서 내가 뭐 일주일 동안에 뭐 익스파이어 시켜라 뭐 이런 것들을 타임 스케줄링들을 사실 할 수 있고요. 리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게 어떠냐면 배터리가 있을 때랑 전원이 들어올 때랑 그 다음에 웹이나 와이파이나 이렇게 연결될 때를 세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그에 따라서 어떤 하드웨어 성능들이 아까 보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발송시켰을 때 어떻게 더 한다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로직상에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이 폰의 그 하드웨어 성능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 HTML5로 저희들이 오디오나 비디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표방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HTML5 데모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데모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HTML5를 해서 오디오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웹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서 지금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이 노래들을 실제적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보시면 뭐 음악들을 들을 수 있고요. 첫 번째 곡들을 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두 번째 음악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HTML5에 있는 표준 동기화들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퍼포먼스 하면 이 물고기가 얼마나 빨리 몇 마리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물고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작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HTML5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보이는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이 실제적으로 이 윈도우 폰 망고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많이 보이는 것들이 비디오 쪽이죠. 그래서 비디오 쪽 파노라마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MDb 쪽인데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실행을 이렇게 세워서 IMDb 쪽에 보시면 네, 기능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지금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또 어떤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터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에 관계된 이제 동영상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스트리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HTML에 있는 그 표준 스펙들을 통해서 동영상의 어떤 데모들을 보여드립니다. 네.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웹에서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토이스토리 2 그런 데모이죠. 네. 네, 데모를 뭐 잘 보셨나요? 그럼 세 번째,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업무 방해를 하지 말자. 그래서 또 이제 돌먼트 앱스입니다. 이게 물론 영어인데요. 돌먼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멀티태스킹이 있을 때 그 프로세스들을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그 상태를 돌먼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0에서는 그런 백스테이트 자료들을 텀브 스트링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망고에서는 돌먼트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이 들어갈 때 와이파이가 될 때 또 오디오나 뭐 다가 기타 디폴트로 백그라운드로 해서 프로세스를 쓸 때를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여기도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 와이파이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래서 실행을 쉽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세스를 액티베이트 되고 나머지는 다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제 나오도록 됐습니다. 이것들을 카드 스페이스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펼치다가 뭐 냈다가 이러한 방식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윈도우 폰 망고를 내면서 특허로 이렇게 된 그런 기술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에 방해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는 어떠냐면 아까 보면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를 내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 방해를 하지 않게 엔젤레가 다벤슨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또는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라이브 타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숫자나 데이터나 자료들 업데이트하는 거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트랜스퍼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멀티태스킹과 푸시 노티피케이션들을 뭐 자료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멀티태스킹을 해서 파스라고 부릅니다. 패스드 어플리케이션 리즘들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빨리 실행시키기 위해서 멀티태스킹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또한 업무 방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익스피리언스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스 같은 것들을 이제 실행을 시키도록 이렇게 될 거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실행시켰다가 또한 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에 관한 이런 것들도 뭐 내용들을 체크인을 했다가 뭐 또 실행을 했다가 그래서 왼쪽 버튼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전의 화면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고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게임들을 이렇게 실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아바타 캐릭터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나의 뭐 게임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들을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은 세가에서 뭐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게임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건데, 뉴 게임을 이렇게 해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게임을 이제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여러분 슈퍼소닉들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터치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 옛날 기억들 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게끔 되겠고요. 이런 게임들이죠. 그리고 위에서 올라오도록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참 제가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네 이러면 오른쪽 버튼을 O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저희들이 파스라고 하는 것들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실행했던 그런 화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화면들을 누르게 되면 그 화면들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요. 다시 오른쪽 화면을 내면 두껍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만 프로세스로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 컴포지션입니다.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 억셀레이션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이렉트 3D 서피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들은 이 모든 억셀레이터를 다이렉트X에서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 프로세스들, 그 타일로 되는 그 홈 화면 위에 기본적으로 그게 디폴트를 한 다음에 앱 페이지가 뜹니다. 여러분의 앱 페이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SIP, Soft Input 패널들을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저희들은 오피스 허브나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형태이지만 저희는 리드라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이런 키보드의 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일단 그 밑에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사실들은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지금 사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들이 이렇게 뜹니다. 상대방 사진들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 와이파이나 뭐 시스템 트레이들 그런 것들 배터리나 이런 것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푸시 노티피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최종으로 이제 볼륨들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쉘 프레임이 모든 UI를 하나의 스크린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래픽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잘 경험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를 중앙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습니까? 상호간에 다 트랜잭션이나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우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펙트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더 관리해서 스무스하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들을 Z 정렬로 해서 Z 오더로 돼서 폰의 핵심들, 그죠? 기본적인 코어 핵심들 기능들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버라이트 XNA가 통합되는 게 원페이지로 이렇게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 화면에 보면 이 그 탱크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 보면 이거는 이미지나 에뮬레이트나 또는 디바이스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어떤 페이지로 해서 저희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XNA로 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돌릴 수 있도록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3D의 어떤 서피스 부분이죠. 그래서 컨텐트 파이프라인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 실버라이트 UI입니다. 그래서 실버라이트 UI와 다이렉트 3D가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페이지로 공통적으로 하나의 페이지로 이렇게 관리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클라우드 쪽에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는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다음 XNA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윈도우즈 에즈에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빙이나 뭐 엑스박스 라이브 이런 데에서 서치 익스트라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그런 API들을 또 누려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센츄릭이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앤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은 직접 아까 뭐 멀티태스킹이니 백그라운드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은 다른 폰에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드 파티나 다른 쪽 API들을 읽어와서 보다 여러분들이 부강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해서 고품질의 그리고 하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 컨텐츠를 멀티 디바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윈도우 폰 망고에서 녹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으로 푸시 노티피케이션하고 라이브 채팅하는 것들 모두를 지금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더욱더 즐거움을 저희들이 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메시지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나 전화번호라든지 온라인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온라인 그 다음에 자리 비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윈도우즈 라이브하고 페이스북을 연동한 그런 채팅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제 채팅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면 이 친구들의 어떤 대화들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카카오톡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관련된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되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댓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의 있던 문자들 나오는데 이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해서 지금 나타나도록 돼 있고 다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내야된 내용들이 또 넘어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과 저희들이 빙에 있는 여러 가지 위치 기반들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국 출시 일정 여러분들이 궁금해 여기죠. 그래서 그에 관계된 것들을 내용들을 합니다. 지금 제가 월마다 데브멘트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촬영이 지금 6월 말쯤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 되면 아마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에서 8월에 드디어 한국에 이제 윈도우즈 폰 7 망고 마켓플레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폰 7의 망고의 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자 예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본사랑 좀 이게 싱크업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로 해서 한 번 더 세미나나 아니면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장치를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통사와 제조사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 지금 이 망고 디바이스가 마켓플레이스가 오픈할 그 시점에 코드가 RTM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희들이 이제 조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윤곽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기다려 주시면 새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세션들부터는 윈도우즈 폰에 대한 뭐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에이전트, 그 다음에 푸시 노티피케이션 차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애저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UX 디자인, 그 다음에 센스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API를 써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